마지막 밥상 앞에서 마주한 진심. 나지막한 한마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제 그만하자. 63세의 어느 늦은 저녁, 남편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 숟가락을 든 제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밥상 위에는 막 지은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주변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남편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얼굴엔 웃음도 가벼운 장난기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 담담했고 무언가 오래 고민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편해질 때가 된 것 같아. 남편의 말은 잔잔했지만 제 가슴 속에선 폭풍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35년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말없고 건조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저는 속으로만 삼키는 타입이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큰 싸움도 없었지만 돌아보면 따뜻한 추억도 많지 않은 이상한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게 부부 아닌가. 나이가 들수록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단단히 정한 듯 보였습니다. 당신 인생도 나 때문에 많이 묶여 있었잖아. 난 이제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 말은 마치 제가 남편의 짐으로 살아왔다는 건지 남편의 인생을 방해한 사람이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서로에게 좋다? 남편의 그 말이 그날 밤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하는 말이라면 왜 제게는 단 한 번도 상의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왜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끝내자고 할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 곳곳을 서성이며 3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댁에서의 일,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을 내려놓은 시간들,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리던 매일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버텨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익숙해서 버틴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제 마음을 찢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시간을 정리하고 혼자가 돼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의 결혼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와 지금 제 앞에서 이혼을 말하는 남자가 같은 사람일까? 아마도 그날 우리 부부는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어떤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지난 세월의 진짜 의미를 마주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했던 말이 농담이었거나 혹은 술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그 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거야. 얼마나 오래? 당신이 모를 때부터. 그 대답은 저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단지 이혼이 아니라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는 각자 삶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은 더 이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책임이 끝난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에겐 결혼이 여전히 누군가와 밥을 먹고 누군가와 하루를 이야기하고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이미 혼자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포기한 직장, 아이들 돌보느라 잃어버린 젊은 날의 꿈, 시댁에 끌려다니며 사과해야 했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순간이 서러움으로 쌓여 있었지만 저는 이게 가정이니까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이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저에게는 소중한 책임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았을 뿐 같은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붙잡힐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보자고. 사실 남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홈쇼핑에서 산 운동복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난 평생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끝나겠구나. 그날 처음으로 저는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행, 취미, 친구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꿈들. 그리고 제 마음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남편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준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까지 마친 아주 깔끔한 서류였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 온 걸까? 내가 무슨 인형이야?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지만 한참을 바라본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도 슬픔도 결국은 하나의 감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버려졌다는 감정. 서류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말도 안 하고 변호사한테 갔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또 상처받을까봐 내가 먼저 정리하려고 했어. 남편의 말은 참 이상했습니다. 저를 상처받지 않게 하려 한다면서 결국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선택을 했다는 것. 대체 어떤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모르게 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문제가 좀 있어.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줘. 뭐가 문제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힘들어. 당신한테 더 짐이 될까봐 이혼을 생각했어. 그 순간 저는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더더욱 얘기를 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해? 왜 나를 빼고 다 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평생 내 약한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싫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아니, 결혼 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버텨온 사람의 진심은 툭 떨어지는 한마디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며 살아온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상처 주기 싫어서 더 멀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리고 선택. 남편이 병에 대해 털어놓은 날,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었어. 당신은 평생 나 때문에 희생했잖아.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냥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남편의 눈가에는 조금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 이유가 지치고 싫어서가 아니라 저를 배려한다는 착각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동시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남편의 병 또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시간을 서로의 눈치만 보며 말도 없이 버티며 산다면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일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해서 화난 게 아니야. 왜 나를 빼고 결정했는지가 아픈 거야. 부부라면 마지막 선택은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내 잘못이야.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결정하자. 이혼을 하든 다시 살아보든. 남편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그리고 조용한 애정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날 남편의 진짜 마음을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자.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자. 그 선택은 이혼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흔히 말하는 완전한 결별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우리는 가끔씩 만나 밥을 먹었고 남편의 병원 스케줄을 함께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남편이 평생 보여주지 못했던 감정을 꺼내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 참 이상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면서도 정작 진심을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거리를 두고 나니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은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그걸 응원할게. 이혼 후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항상 나였는데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남편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도 아니고 적도 아니며 그저 삶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동료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나오던 길,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했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땐 서로 말 좀 하면서 살자고 하겠지. 남편이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줘서. 저는 그 말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래된 가족처럼 따뜻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확신합니다. 황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더 단단하게 살아내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